어제 이어가지고 우리가 77조 거기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2차 함수 이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77쪽에 있는 내용은 명제 진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진다는 거야. 진이 명제의 진이 참진자 거짓위자가 진위를 따진다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실수 AB라고 했어요. 그죠? 실수 AB인데 A 제곱 이꼴 B 제곱이면 A하고 B가 같으냐 이가. 이 실수 AB다. 자, 실수 AB라는 말이 나오잖아 수학에서. 그러면 실수는 무조건 제곱을 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 일단 알아두고, 이거 제곱이 B 제곱 다음에 A는 이 제곱이 없어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죠. 그죠? 이쪽 제곱 없어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돼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에 제곱이 있을 때는 절대값 B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B가 양수일 때는 그냥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돼요. 얘는 왜 이 가정에서 왜 이렇게 되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B 자체가 B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B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얘랑 곱하면 B지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B죠. 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B고 얘랑 곱하면 플러스 B잖아요. 그러니까 뿔마가 다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B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무조건 A 이꼴 B로만 나와야 되느냐 이거죠. 아니잖아. A 이꼴 마이너스 B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립 안 한다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두 개 다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보면 절대값 3이 이것이면 x가 3보다 작느냐 이거잖아요. 지금 거기 1번에 답 보면, 그래서 명제가 거짓이라고 돼 있죠. 그게 그죠? 이 거짓 위자 쓴 거죠. 거짓 위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참 진짜를 썼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랑 얘랑 이렇게 거리가 3보다 작으니까 이거 그림 그려져요 머릿속에. 이렇게 해서 여기 어디에서 이렇게 3까지 갈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3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요거에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누가 더 큰가를 보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인데 얘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더 크죠 지금. 얘가 얘를 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개념이고 얘가 더 작은 개념이야. 그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막 우유 사줘, 장미 사줘, 뭐 사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얘가 다 받아주는 거야. 마음이 넓어서. 이런 관계가 성립되죠. 그럼 이건 무조건 이게 참인 거야. 다 참아지잖아.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나는 머릿속에 기억했는데요. 하여튼 이게 성립하니까 얘는 참. 얘는 참이고 얘는 아까 거짓이었다. 이렇게 된 거야. 됐나요? 그러면 세 번째 걸 한번 해보면, 세 번째는 x가 1보다 작은 것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되는데, 얘부터 먼저 해보면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죠. 그죠? 그럼 얘가 누가 더 큰 거야 지금? 앞에 게 더 크죠? 이게 더 크고 얘가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큰 놈이 작은 놈한테 화살 막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게 x다. 거짓.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판별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77쪽에 나온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78쪽에 있는 문제, 이거 이제 하나씩 또 판별해야 되는데, 여기도 교탁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내가 이거 자꾸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되는데 이렇게 엎드려서 보려니까 불편하다. 자, xy가 0인 것은 x 이꼴 0이다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y가 0인 것은 그 와 붙어 있으니까 얘가 주어져. 이것은 x 이꼴 0인 거에 어떤 관계냐. 자, 이걸 딱 보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에요. 또는 이렇게 붙여. 그럼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인가. 그러면 이걸 판정할 때 이래야 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0이 되면 되는 건데 무조건 x가 0이어야 돼요? Y. 이걸 판정할 때는 무조건 x가 0이어야 돼? 아니잖아. y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야. 아, x가 0이면 얘가 0 돼요? 되죠. x가 0이면 y 상관없이 0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판정한다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걸 무슨 조건이라고 그랬지? 위가 안 되고 밑에가 되면 이거를 필요 조건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10분 조건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게 여기 밑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가는 거를 얘가 되고 얘가 안 되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이걸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이거를 10분 조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0분이다. 이거 단어가 하여튼 이거 썼던 것 같은데 내 어렸을 때는 요즘은 최근 안 써가지고 10분이라면 저도 들은 것 같지? 예. 그러니까 충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에 얘가 가고 얘가 안 된다. 이거는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필요 조건. 이렇게 되고 둘 다 주고받는 게 된다. 그러면 10분 맞습니다. 그쵸? 한국어로도 충분히 그러는데 뭐 10분 이해한다. 그때 맞다. 10분 이해한다. 예. 충분히 이해한다. 맞네. 그때 쓰네. 10분 이해한다. 똑같은 거 같습니다. 너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10분이 이해한다. 예. 10분이 이해한다. 그게 일본의 잔저였네. 어렸을 때 쓴 게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필요 10분 조건이네. 지금 보니까 필요 10분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한글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 일본어 나와 있잖아요. 필요 10분 조건 쓸 수 있으면 좋아. 연습을 해가지고 10분은 뭐 이렇게 10십자에다가 이렇게 분 이렇게 쓰면 이게 10분 나눌 분. 그 1분 2분 할 때 분이야 이게. 이게 just 10 minutes네. 10분. 이효리 노래 just 10 minutes 그런 노래 있잖아. 10 minutes. 그 10분이네 10분 다 이게. 10분이면 된다 이거네. 족한다 그냥.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이게 첫 번째 거 그 오른쪽에 보면 도움말 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위에가 안 되고 밑에가 된다 이렇게 판별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XY가 0이 아닌 것은 주고받고 X가 0이 아니다. 이 관계에서 보면 이 말은 뭐냐면 X도 0이 아니어야 되고 and Y도 0이 아니어야 돼. 얘는 동시 이게 and가 중요해요. 그죠? 둘 중에 둘 다 0이 아니야 0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X만 0이 아니어도 돼? 아니죠. 이거 틀린 거야. 그쵸? Y도 0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X가 0이 아니라고 해서 얘가 0이 아닌가? Y가 0 돼버리면 0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야. X, Y 다 0이 아니어야 돼.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조건입니다. 근데 그 XY가 0이 아니면 X가 0이 아닌 거 맞는 거? 그렇게 판단하나? X가 0이 아닌 거. 그러네. 이게 좀 어렵다. X가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X가 0이 아니다. X 0 아닌 건 맞는 말이지. 그러네. 이거 어렵다 이거. 순간 헷갈릴 수 있겠다. 이거랑 헷갈릴 수 있겠다. 아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되는데 꼭 X가 0일 필요는 없다 해서 이게 틀렸다라고 했는데 얘는 둘 다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가. 그래서 X는 어떠냐 이가. 0이 아니지. 네. 그렇게 해서 맞는 말이 되는 거네. 이거 어렵다. 이거 표시를 해놔요. X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요런 거는 이제 10분 조건이 되는데 요거 놓치기가 굉장히 쉽네. 그래서 요 엔드 때문에 놓치기가 쉬운 문제다. 그 다음에 x, y가 1보다 큰 것은
x가 1보다 크다. 자, xy 곱해가지고 1보다 커요. 그러면 x가 무조건 1보다 커야 되나? x가 1보다 작아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 x가 3분의 1인데 y가 5가 되면 얘 1보다 크잖아요. 이게 3분의 5가 돼서 1보다 크죠. 근데 x가 1보다 작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xy가 곱해서 1보다 크다 해서 무조건 x가 1보다 커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x가 1보다 크면 이게 무조건 성립하느냐? x가 1보다 커요. 예를 들어 3이라 쳐요. 근데 y가 2분의 1이면 2분의 3 해가지고 1보다 큰 거 성립하죠. 그죠? 근데 y가 2분의 1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네. y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 뭐 그쵸, 음수도 되고 3분의 1이라고 해버리면 1 나오죠. 그럼 1이 1보다 크다 이거 틀렸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3분의 1일 수도 있다. 맞죠? 그럼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쵸? 맞네. 어디가 지금 좀 약간 찝찝한지 알겠죠? 이게 판단하는 게 약간만 정신을 집중 안 하고 방심하면 그냥 판단해서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시험 칠 때는 못 느껴. 내가 이게 지금 틀렸다라는 걸. 근데 조금만 지나면 이게 느껴요. 됐죠? 그렇게 저기 친구 삼성의 이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새벽에 갔다 왔는데 걔랑 최근 나눈 대화 중에 가장 유익한 대화를 했는데 이제 신입사원 뽑을 때하고 경력직 뽑을 때 자기가 꼭 하는 질문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 그랬더니 신입사원한테는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게 나한테 손해인 거인지 인식하면서 이거 하면 내가 손해라는 거 알면서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결정이 있느냐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 꼭 던지고 경력직한테는 엔지니어니까 어떤 자기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점점 쌓이다 보니까 자기가 한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거를 양심이 곱해가고 되돌려서 고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 경력직에. 근데 이제 인상적인 답변을 했던 친구가 기억이 난다는 거에서 어떤 했는데 이렇게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잠깐만 생각을 할 시간을 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시간 좀 줬대. 그러니까 한 1분 정도 생각하더니 없습니다 딱 이러더래. 그래서 뽑았대. 최고점을 주고 뽑았대. 그 친구를. 왜? 이 면접의 자리는 없는 얘기도 지어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생각까지 하더니 없다라고 없었다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감사하다.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 그죠? 지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직 사원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탈락시켰대. 경력직 사원은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데이터가 쌓이면 자기가 했던 판단이 틀렸을 가능성이 거의 99%야. 누구나 그 경험이 있어.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다 이러면 그거는 이제 경력직으로서 좀 캐스션이 붙기 때문에 안 뽑았다 이러고. 그래서 야 역시 다르네. 그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수학하면서 처음에 이 지금 처음 배우잖아. 처음 배울 때 어떤 개념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에 60%가 안 들어가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에 한 30%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그걸 못 느껴.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한 얘기를 100%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한 30% 전달됐고 그 다음 단계 수준의 문제를 풀고 또 그 다음 단계를 풀잖아요. 그리고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러면서 깨닫게 돼요. 그치? 처음부터 그걸 다 깨달으면 이미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수업을 잘 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삼각형이 있는데 뭐라고? 세 변이 같다 이거죠. 그게 맞죠? 삼각형 ABC가 있는데 세 변이 같다. 그러면 삼각형의 세 변이 같으면 이거 정삼각형 아닌가? 그럼 삼각형의 세 각도 같느냐 이거죠. 그건 뭐예요? 참이지. 삼각형 세 변이 같으면
세 각도 갖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참이 된다. 그 내용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여러분들이 보면 삼각형 ABC의 세 변이 등자 나오죠. 같을 등, 같다 이런 거야. 그러면 그 삼각형의 세 개의 각이 같다. 그래서 정삼각형이니까 세 변이 같으면 세 각이 같다. 이게 성립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는 이제 그럼 얘는 무슨 조건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이 ABC가 있는데 삼각형 ABC의 세 변이 같으면 삼각형 ABC의 세 각이 같으냐 요건 된다는 거야. 세 변이 같으면 그죠? 그럼 세 각이 같으면 세 변이 같느냐 이것도 성립하죠. 그지? 세 각이 같으면 이것도 성립해. 그럼 다 가죠. 그럼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10분 조건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보기가 막 장황하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얘는 충분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충분 조건 뭐 이거 10분 조건이었으니까 10분 조건이다 이렇게만 답을 하면 안 되고 뭘 앞에다 붙인 거지? 뭘 붙였냐면 필요 조건은 아니다.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니다. 이런 문구를 쓴 거예요. 그 보기가. 그런 보기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보기 몇 번에 그게 있어요. 10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그게 세 번째 있는 거죠. 그게. 세 번째 보면 충분 10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나이라는 글자 있죠. 맨 마지막에 나이. 그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요런 경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필요 충분 조건, 필요 10분 조건이니까 둘 다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이 몇 번이야? 필요 조건이 필요 10분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디에 나오나요? 나이가 안 붙어야 되죠. 그냥 처음 거지, 처음 거. 기억에 해당하는 그냥 필요 10분 조건이다. 그냥 그게 정답이 돼 버린다는 거야.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정답이 둘 다 되기 때문에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43번은 넘어갈게요. 자, 43번에 보면 이게 대우를 이용한 그 한자가 대우죠. 대우를 이용한 명제 증명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x 더하기 y가 2다 이가. 그러면 얘는 x도 1보다 작고 아까 이게 글자 세가 맞다가 또는이었지 이게. 네. 또는 글자 세자가 그리고가 아니고 또는 두자처럼 반대로 됐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또는 y가 1보다 작다. 이거를 증명하라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거에 대우를 이용해 보자. 대우는 뭐예요? 얘를 바꾸면서 낫을 붙이는 거죠. 그럼 낫을 이렇게 붙이고 x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 여기다가 낫을 이렇게 붙이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물개를 하고 일본은 어떻게 해요? 위에다 이렇게 발을 걷죠. 발을. 일본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랬을 때 얘는 뭐냐면 x가 1보다 크고 and 이것도 바뀌죠. and y도 1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커. 예. 두 개 더하면 2보다 크죠. 예.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x는 x 더하기 y가 2는 아니다가 맞죠. 맞는 말이 되지. 그럼 이게 참인 거야. 그럼 누가 참이 된 거야 지금? 대우가 참이 된 거야.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어떻게 된다? 명제도 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끝난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거. 논리를 알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거기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명제의 대우가 이렇게 된다. 그죠? 갓즈 돼 있나? 갓즈. 그죠? 그리고가 이제 갓즈죠. 이런 일본어는 좀 쓸 수 있어야 돼. 갓즈.
그 다음에 아까 맞다와 같즈 이런 거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같즈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면 y와 x 더하기 y가 2가 아니다. 이게 대우명제인데 여기서 이제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면 x 더하기 y는 2보다 크게 되고 그러면 x 더하기 y가 2가 아니게 되니까 얘는 대우가 참이 된다. 지금 일본 써놓은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명제는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이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논술로 만약에 쓰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물론 이거 논술로 나오는 학교가 있고 안 나오는 학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요구하는 의대 쪽은 이런 거 문제 의대 안 갈 거지? 예. 그럼 이쪽은 근데 개요 약대면 약대는 막 이제 막 수술이 막 그것도 하고 그래서 개요 약대는 조금 근데 또 뭐 도전해 보는 거니까 개요 약대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그 다음에 동경 이과대학 저번에 여기 뭐 동경과학대 뭐 그거 있었잖아 주머니 네. 그게 그거더라고. 예전에 동경공업대라고 있는데 그거랑 통폐합한 거더라고. 동경공업대 유명했어. 동경대학교 공대랑 동경공업대가 다른가. 우리로 치면 포항공과대학 이런 개념인 거지. 가 있었던 모양. 자, 그 다음에 80번으로 80페이지로 갈게요. 80페이지를 보면 배리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다 했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했죠. 배리법이 뭐지? 배리법 기류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론을 그러니까 가정을 그죠? 결론을 갖다 부정해 가지고 부정하면 모순이 생기는 걸 이용하는 거였지. 그죠? 그래서 지금 A 더하기 B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건데 이 A 더하기 B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데 얘를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을 뭐라고 가정하냐면 얘가 무리수가 아니다. 즉 얘를 유리수라고 하자 얘가. 그럼 얘를 유리수라고 한다고 하면 A 더하기 B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면 걔가 뭐가 되냐면 얘를 유리수 C라고 하자는 거야. 이때 C는 유리수. 그죠? 유리수라고 하자는 거야. 그러면 B 루트 2에 C-A 이렇게 될 거고 맞죠? 네. 그 다음에 루트 2는 B분의 C-A 이렇게 되겠죠. 이런 뭐가 모순이 되지? 뭐가 모순이 돼요? 얘가 이제 유리수잖아요. 분수니까. 얘는 뭐가 돼? 무리수라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를 또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다시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이미 알려진 건 그대로 쓰고.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가 같아요? 다르잖아요. 이게 뭔가 모순이 생긴가? 이 모순은 왜 생긴 거예요? 가정을 갖다가 유리수라고 한 이것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온다?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A 더하기 B 루트 2는 뭐야? 무리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 이런 취지로 증명해 주면 되는데 이거를 배리법. 일본에서 이거 배리법, 우리나라에서 기류법. 이렇게 같은 거예요. 한자만 좀 다르고 이런 용어 차이가 약간씩 있는데 그거는 그 용어 차이를 배우는 것도 지금 우리가 기초 수학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익어야지 여러분들이 심화까지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그런 얘기가 지금 일본어로 적혀 있어요. 그 해답에 보면 A 더하기 B 루트 2는 무리수가 나이 나오죠. 나이 많이 나오지? 예. 아니고 아니다 이가. 그래서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된다? A 더하기 B 루트 2는 유리수가 된다. A 더하기 B 루트 2를 C라고 하고 C라는 거를 동원시켰으니까 없었던 C를 동원하면 C가 뭔지를 가로해가 적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C는 유리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B는 0이 아니다. 그죠? B는 0이 아니다. 이게 왜 B는 0이 아니다 이래야 되냐면 여기서 B가 0이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B는 0이 아니다는 말이 있어야지 이거 B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다. 그죠? 애시당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b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된 거야. 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걸 증명하시오 할 때 요 b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b가 0이면 얘 자체가 무리수가 안 되죠. 루트 2가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니까 b가 0이 아니다를 이때 써먹는 거야. 나눌 때.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고 b가 0이 아니면 저렇게 되는데 b분의 c-a가 유리수가 되고 루트 2는 무리수다. 무리수다라는 게 있는데 그 뒤에 한자가 모순이라는 한자예요. 그거 모순이 뭐냐면 창과 방패 있잖아요. 거기서 유리한 거야. 그래서 모순이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b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 밑에 것도 두 번째 것도 루트 6이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무리수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무리수가 아니니까 그거를 그냥 어떤 유리수 R이라고 쓴 거야. 그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R이라고 해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양변을 이승한다, 제곱한다는 뜻이죠. 양변을 이승하면, 제곱하면 이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 R이라고 해놓고 양변을 이렇게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을 하면 2 더하기 2 루트 6 더하기 3은 R제곱 되고 2 루트 6은 R제곱 빼기 이게 넘어가면 5가 되죠. 루트 6은 나누면 2분의 R제곱 빼기 5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무리수. 얘는 유리수. 분수로 쓰면 다 유리수. 같지 않다. 그럼 모순이 생긴다. 이 모순이 왜 생기냐 이거지. 이 모순이 왜 생기냐? 가정을 잘못했다는 거야. 이거를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을 R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유리수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게 이 가정을 한 게 잘못된 거야. 그럼 유리수가 아니고 무리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알겠죠? 이거 사실 수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답변할 때 있잖아요. 이 논리로 상대방의 어떤 논리가 안 되는 걸 깨부수면 된다. 대통령 그 후보들 막 토론회 할 때 이거 논리 써가지고 한 사람 있었는데 뽑아줄랬는데 그렇게 논리 쓴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런 거 다 하면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신이 이제 범죄자니까 지금 깜빵 가야 되는데 어디 대통령 선거 나왔냐 만약 상대방이 그렇게 딱 공격을 하면 나 같으면 이제 좋다 그러면 내가 범죄자다 내가 깜빵 가야 된다 치자. 근데 범죄자라고 형이 확정이 나야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법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확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 있는 거 아니냐. 잘 모르니까 하지 말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안 하더라고. 그냥 제가 없대 무조건 서로 싸움만 하더라고 말서. 자, 그 다음 45번을 가면 루트 3은 무리수야. 그죠? 이걸 증명하라. 이거 지난번에 한번 한 거지 이거는. 그때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했었죠. 무리수임을 어떻게 했지? b분의 a라고 놓고 나서 그죠? 거기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3의 배수가 되고 또 3의 배수이니까 b제곱은 3k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거를 다시 b도 그러면 3 여기다 넣어가지고 그죠? 모순이 되는 걸 했었다 이거. 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으로 가볼게요. 유리수와 무리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자, a 더하기 b 루트 2가 0이에요. 그러면 이거 유리수잖아 0이. 그러면 얘가 유리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야 이게 이 꼴이 성립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먼저 없어져야 되냐면 루트 2만 보면 얘 무리수니까 얘가 없어져야 된다고. 얘가 없어지는 방법은 루트 2는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b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먼저 0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지? a만 남았죠. 그 a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면접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어? 우리나라 입시에서도 면접에 나온 적이 있어. 여기서 지금 A가 0이 먼저야, B가 먼저야, 이게 나온 적 있어. 논리적으로 보면 B가 먼저 0이 돼야 되는 거야. 아, A 0 되고 그다음 B가 0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논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B가 먼저 0이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A가 0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증명을 했냐면 B가 0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죠?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예. 그러면 루트 1은 이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가정을 어떻게 해서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한 거야 지금. 예. 그러면 이거를 B 루트 2는 마이너스 A가 되고 B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면 이건 무리수잖아요. 얘는 분수니까 뭐가 돼? 유리수죠. 그러면 유리수하고 무리수가 같아진다는 이상한 모순이 생기죠. 모순이 생기죠. 이거 같지 않잖아. 모순이 생겨. 이 모순이 왜 생겼지? B를 0이라고, B가 0이 아니라는 가정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가 나와? 결론은 B가 0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여기 B가 0이다가 먼저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는 거야. B가 0이다. 그래서 B가 0이니까 그럼 B 0 되고 남아있는 이제 A가 0이 되면 된다. A가 마이너스 B 루트 2면 안 돼요. A, B는 거기에 보면 유리수란 말이 나올 거야. 문제 자체에. 네. 그쵸? 배일법 이용해서 한 거. A, B가 다 거기 문제에서 A, B는 유리수이다 뭐 이렇게 나와. 그 해답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증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된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이용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83쪽으로 가보면 거기 뭐라고 적혀있나 이거 일본어 우리 공부 한번 합시다. 그거. 차트 내비게이션 차트 나비라고 돼있죠. 해답에 책서자죠. 책서의 방향을 뭐 하는 거 한번 찍어서 한번 번역해볼까? 해답의 방향이 뭐 어떻다는 거야? 포인트네. 그게 포인트란 일본어네. 그죠? 해답 작성 방법의 포인트를 설명하였다. 포인트. 답만 쓰면 부족하다. 고등학교 수학 시험에서는 최종 답만 적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그 답이 도달했는지 가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가정의 서술, 수식의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단계별로 제시, 경우에 따라서는 문장도 곁들이는 것이 좋다. 단순히 따라서만 쓰는 게 아니라 자연수인지 조건을 만족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문제를 만족한 두 자리의 자연수 개수를 구하라 했을 때 답만 11개 쓰는 게 아니라 X는 두 자리 자연수이므로 10 이상 20 이하이다 같은 조건 확인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 수학 시험에서는 답만 적는 게 아니라 왜 그 답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적는 것이 채점 포인트이다 라고 이제 해놨어요. 그런 내용을 거기다 적은 거야. 알겠죠? 네. 고교 수학 시험에서 최후의 어떤 답을 표시할 때 그 포인트 이거 어떻게 읽지? 그냥 포인트 이렇게 읽나? 에리어는 그 발음 비슷하게 읽는 거죠. 영어 발음 비슷하게. 근데 이런 걸 뭐라 부르는? 이런 글씨를 뭐라고 하지? 히라카나가 아니고 카타카. 또 이렇게 되나 이게? 포인트. 근데 이거 뭐야? 운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예. 포인트. 이렇게 이거 받침 이거 발음을 해봐. 이거 포인트야 그냥. 포인트 이런 거
오잉 잉 잉. 이렇게 되는 아, 이형 발음 잉 이렇게 된가? 오잉 또 오잉도 이렇게. 아. 일본 사람들 영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스텝업 문제죠, 그죠? 그 배리법을 활용하는 어떤 문제를 거기다가 적어준 거고, 그 다음에 또 원리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본을 공부하듯이 하면서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지막 나와 있는 47번 보충 문제, 보충 예제. 이거는 뭔가요? 다음에 명제 부정해서 참 거짓을 이제 이거 판별해봐라 이런 건데, 소수 P가 있으면 그 P는 기수 홀수이냐 이거야. 소수 이거의 부정이 뭐지? 아, 그 부분 이거 해석을 명제 부정 특히 요게 모든이란 뜻이네. 자, 명제 부정인데 이게 모든이란 뜻이야. 발음 어떻게 하죠? 쓰때 이렇게 되나? 쓰대때. 쓰때 때? 이 모든이고, 그 아루. 이거 아루지. 예. 어떤. 이게 어떤이고 이게 모든인데, 영어로 치면 올해 부정은 우리가 이걸 some이라고 하거든. 모든 것의 부정이 nothing이 아니야. some이야. 그러니까 모두 다의 부정은 some이야. 하나라도 있으면,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모든이라는 말을 못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all의 부정은 some이고 some의 부정은 all이 되죠. all. 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된다? 여기다 not을 붙이면 얘가 된다. 어떤이 된다는 거. 그 얘기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읽어보면 명제 부정 특히 모든과 어떤이 들어간 명제 부정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명제 부정의 원리는 모든 x에 대하여 p의 부정은 어떤 x가 존재한다.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이 글자만 바꿔주면 돼. 이 모든의 부정은 어떤 이렇게 어떤 그렇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문제가 뭐냐, 모든 소수 P에 대하여 P는 홀수이다의 부정은 어떤 소수 P가 있어서 P는 짝수이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어떤 소수 P가 있으면 P는 무조건 짝수다? 어떤 소수 중에 짝수인 소수 하나 있죠. 2라는 소수는 유일하게 짝수죠.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그지? 그러니까 모든 소수가 다 홀수여야 된다는 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짝수인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어떤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뭐야? 모든.
모든 실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 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실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에 이거의 부정을 구하면, 이거의 부정은 뭐야? 모든 실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말이 참이냐 이거 거짓이지. 모든 실수가 적용됐을 때 항상 0보다 큰 거 아니죠. A가 마이너스 B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반례가 되는 거죠. 반대되는 예. 이 경우에는 이게 0이 되지. 그래서 0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만족 안 되잖아요. 이게 틀렸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 안 하는 반례가 얘야. 얘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죠? 부정은 지금 거짓이 돼요. 그지? 근데 이거는 뭐야? 어떤 실수 AB에 대해서 얘가 제곱한 게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0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제곱한 거는 0보다 작을 수 없지. 제곱한 건 무조건 양수지. 그러면 위에 거는 틀렸고 밑에 건 맞았잖아요. 그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이거 참이에요. 이건 참인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렇게 돼. A 더하기 B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또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는이 붙었을 때는 얘는 거짓이잖아요. 근데 얘는 참이야. 그러면 또는이 붙어서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때는 얘를 전체를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가 된다. 이거 판정이. 원래 명제는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거짓이고, 우리가 대우는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어진 명제가 이게 지금 명제잖아요. 그죠? 명제가 참인데 얘는 부정은 참이 안 되는 케이스에 예를 들어준 거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 대한 얘기가 지금 거기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가 R은 실수 AB이다 이거죠. 그죠? 아까 R은 뭐랬어요? 이거 R 맞지? 내가 잘못 읽고 있나? R 아니야? 맞아. 가루 이번에 아루가 뭐였어 아까야? 어떤? 쓰때 그 다음에 쓰때가 모든이야? 그쵸? 그래서 때가 모든 실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그래서 거짓이 된다. 부정은 거짓이 된다. 됐죠? 모든과 그 다음에 어떤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엑사이즈가 여러분들이 숙제로 좀 풀어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명제까지 끝이 났어요. 됐죠? 명제까지 끝났고 이제 쉬는 시간 한 다음에 그 2차 관수, 2차 함수에 대해서 할 텐데 2교시 수업이 정말 중요해요. 2차 함수가 이제 이게 내가 봤을 때 거의 한 모든 지금 앞으로 배울 수학의 50%를 좌지우지하는. 여기서 많이 나오죠. 여기서 많이 나온다기보다 이게 구구단과 같은 거야. 인수분해. 그래서 이걸로 응용돼 가지고 전부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잘 해놔야 되는 거야. 기초 중에 나올 것 같은 게 제가 레벨 테스트를 봤을 때 이 그래프 쪽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야?
2차 함수 여기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도 연결되고 2차 부등식도 연결되고 또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치환하잖아요. 치환하면 전부 다 그 2차 함수가 돼. 그래서 거기서 최대체수 나오는 거 다 2차 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고등학교 수학 전체에서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거지. 야구로 치면 투수인가 투수. 제 1선발. 알겠죠? 쉬는 시간 잠깐 한 다음에 진행할게요. 오늘 테스트